네, 첫 번째 시간 역시 어휘 정리하면서 시작할 건데요. 우리 121페이지에서 프리뷰 가볍게 읽어주세요. 굵은 글씨에 주의해서 쭉 한 번만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뒤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지문 속에서 의미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 읽는 거 절대 소홀하게 하지 않고 쭉 꼼꼼하게 읽어두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서 compatibility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단어긴 하죠. 그쵸? 보통 어떤 뜻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쵸? 양립 가능성, 함께 존재할 수 있음, 그 말이죠. 양립 가능성 혹은 함께 존재할 수 있음. 그 다음에 한쪽의 부품을 다른 쪽에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호환 가능성, 그렇게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거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come이 어떤 뜻이 있으니까 come이 함께라는 뜻이니까 함께 다닐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적합성 적어주세요. 적합성 그 뜻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양립 가능성이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존재할 수 있으니까 어긋나거나 불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적합성 그 뜻으로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empathic 요건 이제 공감의 혹은 공감 능력의 그 뜻이라는 거 이거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쭉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empathy에서 이제 나오는 말들인데 empathy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들 생각나시죠? 그쵸? sympathy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쓰는 거 apathy 그리고 antipathy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정도 다 기억해야죠. 어디서 다 본 것 같죠? 그쵸? 일단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요거 그쵸? 요게 이제 그대로 이제 공통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먼저 출발해야죠. 그쵸? 여기 출발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요게 딱 보이는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발음이 비슷하면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단어 속에 path, th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pass 이렇게 ss가 들어가 있어도 발음이 비슷하니까 얘네들은 싹 다 비슷한 어근으로 기억하시고 feel 그 느낌이라는 거. 됐지? 그래서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맨 밑에 지금 안티가 붙었죠. 그쵸? 안티가 붙었으니까 안티는 당연히 어떤 거? 반대하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약간 그런 거니까 얘는 어떤 뜻을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반감이라는 뜻을 볼 수 있겠죠. 그쵸? 반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이제 뭔가에 반대한다. 뭐 그 뜻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딱 붙으면 A라든가 AN이 딱 붙으면 요건 not이라든가 without 의미가 들어가요. 그쵸? not이라든가 without 해서 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apathy는 무관심 이렇게 봐야죠. 느끼는 게 없다. 즉 I feel nothing 그게 바로 이제 apathy 이렇게 보면 되겠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관심이라는 뜻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보이죠? 그쵸? 요건 무엇과 같은 말? 요건 come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니까 함께 느끼는 것. 그래서 요건 동정 혹은 동정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동정이라든가 혹은 동정심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걸 그래서요. 우리가 그래서 접두어라든가 어근을 알고 있으면 지문 속에서 단어라든가 혹은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거 쉽게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의어도 쉽게 갈 수 있죠. 그쵸? 그대로 come 쓰면 되고 PATH나 PASS나 다 이런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살짝 바꾸면 이렇게 해서 compassion 이렇게 해도 동정이라는 뜻으로 제발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함께 열정 죽일 거야.
함께 열정 아닙니다. 그래서 동정이란 뜻으로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이제 EM이 딱 보이는데 EM이라든가 혹은 EN 이렇게 쭉 나오면 요게 into의 느낌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느낀다 그런 의미여서 공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공감이라든가 공감 능력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밑으로 가서도 몇 개만 더 볼게요. 자, 밑으로 가서 쭉 보면 요거는 이따 한 번 더 나오긴 하거든요. 별표 좀 해주세요. 별표 해주시고 구별하다, 식별하다, 알아차리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알아차리다. 이렇게요. 구별하다, 식별하다, 알아차리다. 여러분 그 구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것. 그게 구별이야. 그쵸? 뭐야? 같은 게 아닌데 왜 같이 놓았어?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야.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구별하고 식별하자. 그 뜻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주세요. 딱 끊어주시고 this가 보이면 away다.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본다. 그래서 구별하다, 식별하다 혹은 알아차리다. 적어주세요. 구별하다, 식별하다, 알아차리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요거 있죠. 여기도 한 번 더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그러면 구별하거나 식별하고 알아차리는 거니까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알아차리다라는 뜻으로 요거 하나만 딱 적어주세요. make out. 요거 하나만 같이 적어주세요. make out. 이따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또 언급을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make out이 나오면 알아차리다야. 됐지? 바깥으로 만들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내일 모레 고등학교 가는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 정도는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make out은 알아내다. find out과도 비슷해요. 됐죠? find out과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요것도요. 건전한, 건강한 그 뜻이죠? 건전한, 건강한 그 뜻이 되는 거고 몸에 좋은 그 뜻도 있어요. 그쵸? 몸에 좋은 그 뜻도 있고요. 건전한, 건강한 그랬을 때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계속 보고 있었죠? 그쵸? 사운드가 형용사로 쓰일 때 건전한, 건강한 그 뜻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그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나한테 해가 되겠어? 이익이 되겠어? 그쵸? 그런 느낌까지 조금만 더 가보는 거야. 건강한 관계야? 그럼 좋은 관계니까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 거? 이익을 줄 수 있겠죠? 그쵸? 뭘 줄 수 있는 거? benefit을 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beneficial. 그래서 유익한. 같이 적어주세요. 유익한. 그랬을 때 beneficial, sound, healthy.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proper 있죠? proper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게 적절한 그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적절하다라는 건 뭐냐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본래 나의 성격과 잘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본래 나의 성격과 잘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적절하이라는 뜻도 있지만 요게 요 뜻이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고유의, 각자의 그 뜻으로 쓰입니다. 고유의, 각자의.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이라든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사를 고유명사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고유명사를 proper noun 그렇게 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proper noun이 나오면 적절한 명사 그게 아니라 고유명사 사람이나 지역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 그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가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1번하고 2번 같이 바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consent 별표해 주세요. consent. 이제 이런 느낌들을 조금씩 더 잡아가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좀 활용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con이 보이니까 con은 함께라는 뜻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sent는 무슨 뜻일까요? sent는 자, sent에서 요렇게 같이 좀 적어볼까요? sent라든가 그 다음에 sense 요렇게 그쵸? sent, sense 해서 얘네도 역시 어떤 거? 느끼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 있잖아요. 느낀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지만 머리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머리로 느낀다라는 건 어떤 거야?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쵸? 자, 그래서 sense하고 sense가 feel의 의미도 있고 어떤 거? think의 의미도 있다. 실제로 feel 있죠? feel도 think의 느낌으로도 많이 써요. I think that 뭐뭐뭐 하면 뭐뭐라고 생각한다. I feel that 뭐뭐라는 느낌이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쵸? 그러면 함께 느끼는 거니까 같은 생각, 다른 생각? 당연히 같은 생각이겠죠? 그래서 agreement 적으세요. agreement. 동의. 그 뜻으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앞에서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여기도 별표해 주세요. 요거 뭘까요? impairment. 짝이 없음. 그러면 안 돼. 그치? 페어가 짝이니까 impeirment는 짝이 없음. 혼자임. 그거 절대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고 손상 혹은 장애. 그 뜻으로 기억해 주세요. 손상이라든가 장애. 그래서 impairment는 무엇과 비슷한 의미? damage하고 비슷하다. 요거 그때 단어들 잘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어들 수능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별표했고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얘네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시고 요건 뭘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겠어? 여기에서 나왔겠죠. 그쵸? 그럼 다큐먼트가 문서라든가 서류 그 뜻인 거고 그게 좀 많은 거. 그래서 증빙서류 적으세요. 증빙서류. 뭔가를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걸 documentation. 됐죠? 증빙서류. 그걸 documentation.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consent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consent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의하다는 뜻의 동사, 그 다음에 동의란 뜻의 명사 둘 다 가능하고요.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한데 크게 쓰임은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예문 3개만 적고 정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다 동사죠. 그쵸? 뭐 동의했다 그렇게 하면 돼. 그쵸? In the end, 결국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do something about. 별표. do something about. 무슨 말이니? 뭔가를 하다란 뜻이죠. do something about은 조치를 취하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조치를 취하다. do something about. 되게 기본 어휘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되게 괜찮은 표현이에요. 뭔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다는 뜻으로 do something about 알아두시고 여러분 그 조치를 취할 때는 보통 행동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적어보세요. 액션을 취한다. 그래서 take action 하면 조치를 취하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조치를 취하다는 뜻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조치를 취할 때는 딱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거든요. 단계를 밟아 나간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take steps 이렇게요. take steps 이렇게 하면 조치를 취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그 조치를 취할 때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되고 문제의 크기라든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되잖아. 문제의 크기를 측정해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측정이란 뜻으로 우리가 쓰였던 거 뭐가 있을까요? 측정이란 뜻으로 쓰였던 거 요거 있죠. 그쵸? 요게 측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딱 S를 붙여서 take measures 이렇게 하면 잘 들어. 치수를 재다 측정하다라는 뜻도 있어.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의미? 바로 조치를 취하다. 문제의 크기라든가 범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것을 한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다는 뜻으로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잘 들어. 얘네들이 다 비슷한 의미지만
약간의 차이점을 언급한다고 하면 얘는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쓰인 문장,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봐봐. 행동을 하는 거고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first, second, third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얘는 구체적인 행동이 보일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아까 measure가 어디에서 나온 거야? 요 느낌을 살려. 그러니까 기본 어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쓰임이 전달해주는 이미지하고 기능을 살려보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뒤쪽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 어느 정도의 그 사건인지 그런 범위 정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즉 얘가 나오면 숫자 관련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의 응용력을 우리가 좀 가져가자.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지. 그치? 요게 바로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딱 복수 형태가 되면 정부 당국이라는 뜻으로 보통 쓰인다 했었죠. 그쵸? 당국이라는 뜻으로 정부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쓰니까 요게 쫙 나오면 얘는 어떤 의미? 바로 government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는 동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 뜻이니까 정부가 반대했다. 그 말이겠죠? 그쵸? 정부가 반대했다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에서 첫 번째 as I see it 비주고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as I see it. 내가 그것을 볼 때 이렇게 해석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은 약간 그런 의미인데 내가 보는 바에 의하면 내 생각은 그 뜻입니다. 내 생각은 그 뜻이에요. as I see it. 내가 그것을 볼 때, 즉 내 생각은 이렇게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 생각은 자 7번 보고 필기해주세요. In my opinion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내 생각은 성인의 생활에서 두 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Instant gratification 즉각적인 만족이 그 영혼을 괴롭히는 됐지? torture는 원래 어떤 의미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고문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괴롭히다라는 뜻으로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영혼을 괴롭히는 선택이 아닌 경우가 어른이 되었을 때 두 번이 있단다. 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gratification 무슨 말? 만족. 그쵸? satisfaction 적으세요. gratification, satisfaction. 그래서 만족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족이라는 것은 약간 그 고마운 느낌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요. 약간 고마움을 느끼듯이 만족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여기까지 적으세요. gratitude 이렇게 쓰이면 그때 요건 이제 고마움이라든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같이 gratitude 요거 잘 알아두세요. gratitude gratify에서 나온 건데 gratification, satisfaction 이렇게 쓰이면 만족이고 gratitude 이렇게 하면 고마움이라든가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 있지. 자 여기에다가 앞에 뭘 붙이면 in을 붙이면 반대말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뭐가 될까? in을 붙이면 고마움을 모르는 거니까 배은망덕 그랬을 때는 이제 ingratitude 그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기본 어휘 중요해. 진짜 중요하니까 여기 쭉 나오면 반대말을 만드는 거고 고마움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배은망덕이다.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torture예요, torture. 그래서 torture가 원래는 고문하다. 그런 의미에서 괴롭히다라는 뜻으로 이제 가능하다 그랬었죠. torture와 관련된 거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성격하고 이미지 이런 건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문은 여행의 나머지 부분이지. 그치? 여행의 나머지는 고문이었다. 그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불쾌했다. 즐겁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쵸? 참고로 여기에서 torture에서 tort가 딱 보이죠. 그쵸? 얘를 요렇게 딱 적어보세요. tort가 바로 어떤 의미? twist. twist 알아야 돼. twist가 바로 어떤 거니? twist. 비틀다. 몸을 비트는 거 있죠. 그쵸? 그럼 torture는 왜 고문이 되고 괴롭힘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연필적으로 적어봐. 누군가의 몸을 막 비트는 거야. 야, 그 뭐지? 사극에서 막 이렇게 고문하는 장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니? 막 이렇게 줄이를 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누가 있냐 모른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오는 거 막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비트는 거야. 비틀다 해서 그래서 신체 일부를 비트는 거니까 괴롭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있지. 그치? distort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distort. 그래. 비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비틀다에서 디스가 붙었으니까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의미야? 원래 변형시키다는 뜻이에요. 모양을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말을 변형시키는 거니까 왜곡하다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변형시키다, 왜곡하다. 그렇게 적어보세요. 변형시키다, 왜곡하다. 볼 수 있겠죠? 그쵸? 변형시키다, 왜곡하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다시 저쪽으로 가봐요. 여행의 나머지 부분은 고문이었다 그 뜻이었기 때문에 즐겁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쵸? 즐겁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pleasure의 반대말, displeasure. 됐지? displeasure.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근데 이런 일은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피해자들을 고문하러 나갔다라는 거죠. 그쵸? 괴롭히러 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감이 조금 더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괴롭히다, annoy라든가 bother 이렇게 같이요. annoy라든가 bother, 괴롭히다는 뜻을 보면 되고요. 요거 뭘까요? 세 번째 예문의 별표. 뭘까요? I was having thought that tortured me 이렇게 보이죠. 나는 나를 괴롭혔던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뭘까요? 그러면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뜻이거든. 자, 계속 모습을 보이는 거 있죠. 안 좋은 건데 계속 모습을 보이는 거. 여러분 그 유령의 집 가봤어요? 안 좋은 건데 자꾸 이렇게 막 그 뭐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막 존재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유령 같은 거 있죠. 그 유령의 집을 haunted house라고 하거든요. haunted house야. 사냥하는 거 아니야. 그 haunted에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자꾸 나타나서 괴롭히다. 자꾸 나타나서 괴롭히다. 적어주세요. 자꾸 나타나서 괴롭히다. haunt. 기억합니다. 자꾸 나타나서 괴롭히는 게 요거야. 사냥 아니야. 사냥은 HUNT죠? 그쵸? 그래서 자꾸 나타나서 괴롭히다. 그래서 안 좋은 게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령의 집에 haunted hous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보셨나요? 어렸을 때 보통 그 어뮤즈먼트 파크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지 않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보면 어렸을 때는 무서웠는데 이제 한 번 더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선생님이 그 뭐지? 한 5년 전인가? 한번 이제 그 유령의 집을 가본 적이 있어요. 가봤는데 진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딱 들어가는데 아무도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거야. 보통 이제 그 괜찮은데 막 줄 서 있잖아. 줄 서 있는데 뭐야 여기 아무도 없네? 그래서 집사람이랑 딱 둘이 들어갔어요. 둘이 들어갔는데 진짜로 이제 딱 그 저쪽 끝에서 누군가 딱 쳐다보네. 어머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그 유령 역할을 하는 알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도 안 들어오니까 그 유령 그 알바생이 이제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이제 누가 들어오나 그 입구 쪽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딱 두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어머 이래야 된다고 딱 들어왔는데 그 중간 정도 되니까 그분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하얀 소복을 입고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피 흘리듯이 이렇게 분장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짜로 어렸을 때 왜 그런 걸 무서워했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자, 아무튼 헌트 있죠? 헌트 잘 기억해 주세요. 헌트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3번부터 6번까지 쭉 또 가볍게 읽어주세요.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자, 3번에 뒷선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했었죠? 그쵸? 파악하다, 알아차리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그쵸? 구별하다, 식별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파악하고 알아차리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 됐죠? 그쵸? detect, 감지하다, 알아차리다. 그냥 센스하고 비슷해요. 센스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거, 요거 진짜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대충 만들다 그러면 안 돼. make out 에서 out은 바깥으로 분명히,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차리다 그랬을 때 make out 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딱 나오면, 아이고, 요렇게 딱 쓰면 그때는 이제 어떤 뜻이 될까요? discernible 무슨 말?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줘보세요.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그래서 요거 딱 보이죠? 잘 기억해야 돼. 눈에 보이는 그 visible과 같은 말로 discernible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그런 의미에서 요거 잘 기억합니다. noticeable. 그쵸? noticeable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요 단어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discerning 이렇게 딱 쓰면 뭔가를 구별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쵸? 뭔가를 구별할 줄 안다라는 것은 뭐가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별할 줄 안다라는 것은, 그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니까 판단력이 좋은 거야. 잘 생각해야 돼. 구별하고 있는 그 지랄만 하지 말고 판단력이 좋은 훌륭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요게 필기하고 나중에 한 번씩만 꼭 읽으세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이 다 녹아들어서 수능 때 당황하지 않고 다 잘 읽고 잘 풀 수 있게끔 해줄 겁니다. Showing good judgment에서 판단력이 좋은, 그치?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잘 들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떨어뜨려 놓고 볼 줄 아는 그 뜻이거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떨어뜨려 놓고 볼 줄 아는 그런 의미니까 구별할 줄 아는. 요거 계속 나온다. 요거 차별하는 그거 아니야.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는. 됐지?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는 discriminating. 요건 과거 EBS 연계 교재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했고 모의평가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합니다. 차별하는 아니야.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자, 밑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에 4번요. 여러분, 그 4번에서는 먼저 여기 요거 무슨 뜻일까요? 일단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 positive에서 나온 것 같죠? 그쵸? 여러분, positive는 어떤 뜻? 그러니까 우리가 positive가 딱 나왔을 때 긍정적인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있잖아요. 요게 33번 정도 위치에서 나오면 괴롭힐 수 있거든요. 왜? 아는다는데 맥락상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positive가 나왔을 때 positive는 긍정적인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이제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얘를 이렇게 딱 표시해 보면 좋은 거고 얘를 딱 이렇게 표시하면 좋은 거죠. 그쵸? 딱 이 느낌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긍정 부정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들어. 얘는 존재하는 거지.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양수 음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얘가 그래서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검사했는데 바이러스가 나왔어. 그럼 양성이죠. 양성이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ositive.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긍정적인 혹은 양성의 존재하는 적으세요. 긍정적인 양성의 그리고 존재하는.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는 이제 뭔지 알겠지? positive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양성이고 존재하는 거니까 네거티브는 부정적이며 음성이며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뭔가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그래서 적극적인도 되고 얘는 소극적인. 같이 적어주세요. 적극적인, 소극적인. 적극적인, 소극적인. 이렇게 이제 같이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positivist는 약간 어떤 의미인 거냐면 존재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존재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 그걸 positivist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단순히 긍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존재하는 것만 믿는 거구나. 그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딱 보이면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적어주세요. 실증주의적인.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한다. 사실만 가지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워요. 얘는 이렇게 딱 끊어보세요. 야, 원래 근데 썸은 바로 무슨 말인가요? 썸? 조금 있을 때 썸이라고 하지 않냐? 그쵸? 조금 있을 때 썸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트러블 썸이니까 뭐가? 트러블이 조금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골칫거리의 이렇게 적어주세요. 골칫거리의 트러블이 조금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뒤에 이 하이픈 있죠? 하이픈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 썸이 보이면 그래서 조금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뭇을 낳는 혹은 뭐뭐 하기 쉬운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뭇을 낳는 뭐뭐 하기 쉬운. 그러니까 조금 있는 거니까 발생시킨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쉬운 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몇 개만 적어볼게요. 그대로 보세요. 되게 간단하지? fearsom이니까 바로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을 낳는다. 조금 겁먹게 만드돼서 무시무시한 적어주세요. 무시무시한.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lonesome 이렇게 쓰면. 그쵸, 맞아요. 외로운 그 뜻입니다. 외로운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뭘까요? 요거 burdensome 이렇게 되면 그쵸? 약간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지. 그치? 부담이 되는 힘든 적어주세요. 부담이 되는 힘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difficult라고 얘기하잖아. 그것과 비슷한 의미로 burdensome.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감 잡았으니까 그러면 자, some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여기까지 보면 되죠, 이제. 오퍼라든가 프로핏이니까 뭔가 제공해 주는 거고 이익이 될 건데 근데 핸섬이니까 뭘까요? 핸섬이니까. 원래 핸섬은 어떤 뜻이야? 원래 핸섬은. 근데 우리 이거 발음도 잘하지 않냐? 봐봐. 발음도 우리가 이거 자음이 3개 겹치잖아. 자음이 3개 겹치면 중간 발음 하나 안 하거든? 그치? 아무도 핸드썸이라고 한 거 들어본 적 없죠. 그쵸? 발음도 되게 잘해요, 이거는. 그러면 자음이 3개 겹치니까 중간 발음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럼 얘도 발음 어떻게 해줘야 맞겠어? 그렇지.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이거 발음 죽여야죠. symptom.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참고로.
호박. 뭐라고 그러니? 호박. 또 자음이 3개 겹치지. 중간 발음 하나 안 한다 해서 pumpkin. pumpkin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handsome profit. handsome over 뭘까요? handsome 하니까 잘생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좋은 거 있어, 나쁜 거 있어? 좋은 거 있죠? 그쵸? 그러면 이익이라든가 뭔가 제한이 혹은 제공하는 게 많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much, 많은 이런 뜻으로 handsome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handsome profit 이렇게요. 자,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옆으로 갑시다. 옆으로 가서 조금만 더 할게요. 5번에서는 첫 번째 humane 별표 주세요. humane 헷갈리면 안 돼. humane 딱 보이죠? humane 무슨 말이니? man 뒤에 알파벳 E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렇게 쓰면 인간의 그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 인간적인 됐죠? 인간적인 적어주세요. 인간적인 혹은 인도적인 같이요. 인간적인, 인도적인 그 다음에 제스처는 바로 뭘까요? 제스처 제스처잖아. 그치? 제스처잖아. 근데 이건 어떤 뜻이니? 제스처잖아. 그치? 제스처인데 이건 어떤 의미를 날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제스처가 표현 같이 적어보세요. 표현 인도적인 표현이 그쵸? 이거 다시 보면 인도적인 표현이죠. 자, 아무튼 자 인도적인 표현은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참고로 이거 있잖아. 그 요렇게도 하지만 이렇게도 하는 거 알아요? 요거 자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도 이거 그 뭐지 원어민 친구한테 배운 건데 Hey man 이렇게 하더라고요. What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read between the lines예요. 원래 read between the lines는 라인 사이를 읽는다. 그래서 행간을 읽다. 글 속의 숨은 뜻을 파악하다. 그 뜻이거든요. 원래는 그 뜻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Hey, read between the lines. These are lines. These ar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쵸?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아무튼 나중에 친한 외국인한테 쓰시기 바랍니다. 그쵸? 친하지 않았을 때 쓰면 싸움을 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인간적인 제스처 혹은 인도적인 표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escalate into가 보이죠? 원래 여러분 그 escalate는 타면 어떻게 되는 거니? 하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둘 다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올라가다, 상승하다. 됐죠? 올라가다, 상승하다. 그래서 escalate into 뭐뭐로 발달하다. 더 좋은 상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뭐로 발달하다. 적어주세요. 뭐뭐로 발달하다. escalate into, develop into 뭐뭐로 발달하다는 의미니까 뭐뭇이 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뭇이 되다 해서 become. 됐지? 자, 그러면 그 인도적인 표현이 무엇이 된다고? 정치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제스처가 인간적인 표현이 정치적인 행위가 됩니다. 자, when word got out that there are mixed couples. 그래서 mixed couples니까 섞인 커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처럼 백인과 흑인이 이렇게 섞여 있는 커플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인도적인 제스처죠. 흑인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야, 너 나랑 같이 만날래? 이럴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식의 인간적인 제스처. 너랑 같이 만날래? 그러니까 흑인이 이렇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딱 만날래?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표현이 된 건데 그게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있죠. 딱 찍어보세요.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냐? word got out이니까 어떤 의미예요? 말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뜻이지. get out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word get out 이렇게 쓰면 소문이 돌다, 말이 돌다 그렇게 보면 돼요. 소문이 돌다, 말이 돌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시 앞에 나오는 word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동격. 조금만 더 집중해. 자,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러죠? 그쵸? 몇 주 안 남았어요? 몇 주 안 남았으니까 우리 올해는 그 겨울잠 자면 되잖아요. 겨울잠 자면 되니까 그때 많이 잘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아껴두세요. 아껴두시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미뤄둘 수 있는 거. 공부 말고. 알겠어요? 공부를 미뤄두면 안 돼. 공부는 절대 미루지 마세요. 뭘 미루지 마시고 할 때 해야 돼. 할 때 해야 되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어요. 그쵸? 원래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은 사실은 겨울이거든요.
왜냐면 추워서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책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기 좋은 계절은 또 여름이에요. 왜? 더우니까 그냥 시원한 곳에서 그냥 앉아 있고 싶은 거, 이렇게 그런 거 있거든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가을은 나들이의 계절입니다. 그쵸? 독서는 사실 겨울과 여름에 많이 하죠. 자, 아무튼요. 자, 그래서 여기서 escalate까지만 좀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요.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parameter, 별표. parameter, 별표요. 변수란 뜻이거든요. 변수란 뜻인데, 여기 조금 애매하죠. 그쵸? 이 변수라는 게 정확히 뭘 가리키는 걸까? 혹은, 보통 매개 변수,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적어주세요. parameter의 정의와 밑에 예문을 같이 보시면 이 단어의 쓰임 볼 수 있을 거예요. parameter가 한 단어 빈칸 31번이나 혹은 30번 밑줄어 위 거기에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오면 우리만 맞춰야 돼. 되게 간단하지. 그러니까 parameter를 뒤에 그 variable 있죠. variable이 변하기 쉬운 그런 뜻의 형용사도 되지만 변수란 뜻의 명사로도 쓰여요. variable이 변수란 뜻의 명사.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밑줄 그는 게 뭐냐면 parameter를 그냥 variable로 같이 알고 있자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어떤 요소라든가 질이라든가 양인데 요게 즉 변할 수 있는 요소인데 그래서 변화에 의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뀌면서 다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parameter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매개 변수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냥 요소인데 바뀔 수 있는 요소. 바뀌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그냥 변수. 됐죠? 자, 그러면요. 자, 이 연구에 변수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변수에 따라서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쵸? 자, 변수라는 뜻으로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뒤로 가서 7, 8, 9, 10 4개만 더 하겠습니다. 가볍게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그 첫 번째 7번에서 adjust는 조정되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조정되다. 자, 그러면 가격은 계속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마이그런트니까 이주민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이주민들이 더 훌륭한 도시와 그 다음에 덜 유쾌한 도시, 덜 즐거운 도시, 그렇죠? 그러니까 더 훌륭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에서 사는 것 사이에 indifferent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근데 indifferent 우리 많이 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무관심한 그 뜻이죠? 그렇죠? 무관심한 그 뜻인데 요게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자, 적어주세요. 예문 2개만 적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indifferent를 무관심한 그 뜻으로 외웠잖아요. 근데 왜 관심을 안 갖게 될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까? 우리 어떤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평범한 일이에요? 조금 특별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특별하다라는 것은 보통과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 걔 좀 달라. 걔 좀 특별해. 그랬을 때 she is differen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different가 다른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거? 평범하지 않고 스페셜하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indifferent가 어떤 거야? 스페셜하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관심한, 특별하지 않으니까. 됐어요? 특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indifferent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그 뜻이니까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unconcerned 이렇게 기억합니다. 무관심한 그 뜻으로요. 관련이 없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무관심한 그 뜻으로 같이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예문이 뭘까요? 첫 번째는 뭐 그 사람의 목소리는 그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밥을 먹었죠. 그리고 자러 갔다는 얘기지. 그치? 어떤 식사를 한 거야? 무관심한 식사야? 그치?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그 뜻이에요. different하지 않은 거야. 됐어? 그래서 평범한, 썩 좋지 않은, 그저 그런 그 뜻으로. 됐죠? 평범한, 썩 좋지 않은, 그저 그런 그 뜻으로. 자, 요거. 살짝 어렵죠? mediocre. 줘보세요. mediocre. 그래서 평범한, 썩 좋지는 않은, 즉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MED가 중간이라든가 가운데. 됐죠? MED가 중간이라든가 가운데. 자, 그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무관심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뭐 그저 그런 평범한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뜻으로도 같이 쓰인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 orchestration은 관현악 편곡 적어보세요. 관현악 편곡 오케스트라 생각하면 되죠. 야, 근데 관현악 편곡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악기들이 어떤 특징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걔네들의 특색을 잘 살려서 괜찮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솜씨 있는 조정 적으세요. 조정이라는 뜻으로 알아주세요. 조정. 솜씨 있는 조정, 그게 바로 orchestration. 자, 그러면요, 봐요. 요거 뭘까요? commit to. 그냥 뭐뭇을 하다 적어주세요. 헌신하다, 전념하다. 그런 의미에서 commit to 뭐뭇을 하다 적어주시고 리더가 무엇을 할 때 thinking outside the box 보이죠? 생각하는 거지. outside the box 별표. outside the box.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봐야 돼. 계속해서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의 느낌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잘 생각해야 되는데 봐요. 생각을 하는 건데 어디에 생각하는 거예요? 상자 바깥에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상자라는 거 이미지 떠올려 보세요. 어떤 거니? 상자라는 이미지는 요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딱 상자죠. 그럼 상자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니, 상자 안에서 생각한다고 볼까? 어떤 상자 안에 생각한다는 것은 기존의 틀 안에 생각한다는 얘기지. 이거 올해 EBS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think outside the box가 어떤 의미야? 기존의 틀 바깥에 생각하는 거지. 그럼 기존의 방식과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창의적으로 적어주세요. outside the box는 창의적으로. creatively 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요, 이제 일단 보니까, 그래서 리더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건 무엇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야? 불균형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적절하게 창의적인 생각만 하면 되는데, 존내 창의적인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뒤에 보니까, 자, 혁신을 포함하는 거지. 무엇을 위한 혁신이야? For the sake of가 뭐뭇을 위한 그 뜻이죠. 혁신 그 자체를 위한 혁신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그 혁신이라는 것은 뭘 위해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쵸? 변화라든가, 즉,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냥 무조건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걸 하게 되는 거고,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되는 걸까요?
봐봐요. 혁신의 망치가, 됐지? 혁신의 해머가 뭘 찾고 있는 거야? 새로운 못을 찾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 여기 쭉 가로로 묶어봐요. 혁신의 망치가 자신이 두드릴 수 있는 새로운 못을 찾고 있다. 어떤 의미니? 계속해서 혁신의 대상을 찾는다. 적어보세요. 계속해서 혁신의 대상을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혁신의 대상을 찾는다. 혁신의 망치가 새로운 못을 찾고 있다. 계속해서 혁신의 대상을 찾는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아무튼 오케스트레이션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현악 편곡이라는 의미에서 솜씨 있는 조정, 그 뜻으로 같이 기억하시고, 자, 2개만 더 하고 문제 풀게요. 2개만 더 하고요. 자, 밑에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돈을 던진다라는 건데요. 어떤 의미겠어요? 돈을 투자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돈을 던지는 거니까 투자한다고 봐야죠. 그럼 굿머니니까 어떤 거야? 굿머니니까 좋은 돈 그러지 말고 돈을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많이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굿은 우리 아까 봤던 handsome 됐죠? handsome money, good money 많은 돈 됐죠?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어디에? 나쁜 endeavor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endeavor는 노력, 시도 그 뜻이니까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노력, 시도 그 뜻으로 attempt. 좀 많이 봤죠? 그렇죠? 노력이라는 시단 뜻으로 endeavor. 그래서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명사고요.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이거 쉬워요. 보세요. 자, 일단 transplanted organs 여기 다 보이는데 organ은 장기라든가 기관 그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이죠? 그죠? fungus에서 나온 거고 됐죠? 곰팡이 같은 애들 있죠? 곰팡이 같은 애들 사실 곰팡이에서 나온 게 페니실린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transplanted는 뭘까요? 자, plant가 심다, 식물처럼 심다. 그 다음에 trans가 보이면 가로질러서 옮겨서 그 뜻이죠? 가로질러서 옮겨서 그 뜻이니까 transplanted 무슨 말? 이식된, 옮겨 심은 적어주세요. 이식된 혹은 옮겨 심은 그 뜻으로 transplant 알아두시고 그럼 얘는 쉽겠죠? 얘는 바로 무슨 말이야? 안쪽에 심다. 그런 의미에서 주입하다. 됐죠? 주입하다 implant 더 좋은 거 주입하다 instill 주입하다 instill 안쪽에 흘러가듯이 집어넣는다. 그래서 instill에서 주입하다. 요거 꼭 기억합니다. 주입하다 했을 때 instill 아직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알겠어요? 아직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주입하다는 뜻으로 instill implant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뒤로 가서 문제 좀 풀겠습니다. 문제요. 자, 우리 그 독해 교재에서 그 22페이지 7번하고 8번 두 문제 가볍게 풀고 뒤쪽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 23 지금 풀어주세요. 푸셨나요? 그러면 한 번만 읽어주세요. 22, 23 2분 드릴게요. 가볍게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7번은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딱히 어려운 표현들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 8번이죠. 8번. 그쵸? 그 옆에 8번에서 일단 첫 번째 줄에 under documented 찾았나요? 밑줄 그어보세요. under documented. 요거 뭘까?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7번째 줄 봐보세요. Not the weakness of films 딱 보이죠? 그쵸? Not the weakness of films 보이는데 거기 films 거기 밑줄 별표 해주세요.
문맥상 무슨 뜻일까요? 문맥상 무슨 뜻일까요? 자, 요거 생각하면서 8번만 다시 한번 좀 더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Underdocumented 그리고 themes 요거 뭘까?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themes하고 문맥상 같은 말이 지문 속에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주세요. 자, 문맥상 같은 말을 찾을 때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성격이라든가 기능, 역할. 이미지, 의미, 성격, 기능, 역할. 자, 있어요. 이 필름하고 똑같은 느낌을 주는 말이 있어. 뭘까? 자, 일단 7번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쵸? 문장 삽입 문제고, 많이 봤던 건데, 이게 3점인데 생각보다 쉽거든? 그러니까, 수능에서 3점이라고 해서 문장 삽입이 많이 골치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서들 잘 활용해야죠. 그쵸? 단서들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를 활용하면서 흐름의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 우리 지금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쵸? 기억하고 있어야 돼. 대상이 바뀌는 부분, 성격이 바뀌는 부분, 내용이 바뀌는 부분, 동사의 시제에 주의해서 시제가 바뀌는 부분, 그 다음에 소재의 개수가 바뀌는 부분. 그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추가되는 소재가 또 등장하는 부분은 어딜까? 요 숫자에 관련된 얘기 있지. 요게 이번 구평의 39번에서 우리가 문제 풀었을 때 썼던 요령이죠. 그쵸?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문장 간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흐름을 좀 보자는 얘기죠. 흐름 보자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가끔은 단절이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최소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끼리 묶는다. 그러면 최소한 두 개의 덩어리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덩어리가 보이면 그 두 덩어리 중에 맨 위의 제시문이 어디에 의미상 더 가깝고 관련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배치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쫙 보니까 On top of the hurdle is introduced in accessing his or her money.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자, 여기 다음 밑줄 볼까요? On top of는 무슨 말이니? 그대로 해석해봐. 뭐뭐 위에 그 말이지. 그치? 뭔가가 있고 그 위에죠. 그쵸? 그럼 하나라는 뜻이야? 여러 개라는 뜻이야? 그치? 뭐뭐에 추가되어, 뭐뭐 외에도 적어주세요. 뭐뭐에 추가되어, 뭐뭐 외에도. 즉,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있죠? 요거 in addition to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in addition to. 그래서 허들도 꼭 좀 알아야죠. 그쵸? 허들은 바로 어떤 거야? 그 육상 경기에서 허들 아시죠? 그쵸? 뛰어넘어야 어디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느낌을 살려. 뛰어넘어야 피니시 라인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즉, 이겨넘어야, 극복해야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무슨 말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극복하거나 처리해야 되는 장애물, 그런 것을 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극복하거나 처리해야 되는 장애물이라든가 일종의 어떤 난관 같은 거 있죠.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약간 obstacle이지만 요건 어떤 느낌이겠어요? 내가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꼭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일종의 중간 과정이라든가 단계 같은 거 있죠. 비번도 눌러야 되고 얼굴 인식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걸 장애물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했지만 그냥 내가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든가 단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든가 단계. 자, 그러면요, 자신의 돈에 접근할 때 도입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 외에도 만약에 의심되는 사기, 그쵸? 사기가 의심되는 거죠? 사기로 의심되는 거. 그래서 사기로 의심되는 일이 detected,
발각이 되거나 감지가 되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다. 무엇을? 여기 딱 적어보시면 되죠. 그렇죠? 아, 전화를 처리해야 된다고? 무슨 말? 전화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본인이 하신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전화 왔을 때 그 전화를 우리가 해결해주고 처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화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단다 그 말이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 전화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단다 이제 그 뜻인데 여기서 딱 읽어보고 나서 이제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단절을 찾는 거죠. 그렇죠? 단절을 찾는 거고 대상, 성격, 내용, 시제, 수 여기에 주의하면서 단절을 찾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사실 이거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보안 조치 같은 것들이죠. 그쵸?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내용이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한 게 뭐가 있어요? 맨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 요게 딱 보이죠. 그쵸? 여기 search calls에 딱 적어보세요. 그러한 전화들이죠. 그쵸? 그럼 search가 쓰였으니까 뭘 가리키는 거야?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잖아. 그럼 앞쪽에서 지금 만약에 4번하고 5번이 흐름상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라면 4번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겠어? 콜즈하고 관련되거나 비슷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몇 번이 답이야?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콜과 폰은 구별할 수 있잖아. 똑같은 거 아니냐.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요거 주의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딱 여기 표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search calls라고 나오죠. 집중해. search calls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search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가리키거나 앞에 나오는 관련된 건데 그럼 search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복수 명사가 나왔지. 그럼 최소한 앞에 나오는 게 몇 번이 될 수 있겠어? 2개 이상 복수의 의미가 나와줘야 맞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자, search도 그렇지만 search 다음에 이렇게 s라든가 es를 붙인 복수명사가 나오거나 여기 적어주세요. these라든가 those 있죠. 얘네 다음에 이렇게 딱 복수명사가 나왔을 때 잘 봐. 복수명사 나왔을 때 그럼 이제 당연히 얘네들은 당연히 앞에 있는 거겠죠. 그쵸?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앞에서 이제 관련된 것. 자, 그리고 항상 관련된 것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미가 비슷한 거,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비슷한 거, 됐지?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비슷한 거, 그 다음에 situation. 요거 이제 잘 봐야 돼. 그치? 요거 이제 그대로 찾아가는 거야. 그대로 찾아가는 건데, 자, 근데 이 관련된 것이 지금 search 다음에 복수명사가 보였기 때문에 앞쪽에 몇 가지 복수의 의미니까 2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앞에서 몇 가지, 2가지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지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한 가지만 나와도 상관이 없다. 2가지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나와도 상관이 없다. 잘 봐야 돼. 선생님 한 가지만 나오는데 어떻게 복수를 써요? 그쵸? 선생님 한 가지만 나오는데 어떻게 복수를 쓰냐고요. 가령 앞에 선생님 매거진이 나왔어요. 선생님 매거진 나왔는데 어떻게 그 밑에 서치 북스를 쓸 수 있어요? 매거진 앞에서 딱 하나밖에 소개를 안 했는데요. 선생님 앞쪽에서 어떤 그 책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냐고요. 최소한 2개 이상이 나와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자, 복수명사는 앞에 복수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잘 들어. 복수명사는 앞에 복수를 대신해서 쓸 수도 있지만 앞에 나오는 것을 일반화시키거나 종합할 때도 가능해요. 알겠어요? 일반화시키거나 종합할 때도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봐봐. 앞쪽에서 동물을 딱 한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 그러나서 such animals, 그러한 동물들은 사회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 나오는 동물 전체를 일반화시키거나 종합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만 정리한다. 자, such 다음에 복수명사가 보이거나 these나 those 다음에 복수명사가 보이면 앞에 2개 이상이 나왔을 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만 나와도 관련이 없다. 즉 하나만 나와도 된단다. 어떤 거? 앞에 나오는 것을 일반화시킬 때 쓸 수 있는 거다. 됐지? 자,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즉
서치 다음에 나오는 요거는 굳이 앞에서 복수만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관련된 거 하나만 나와도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좀 더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좀 더 중요한 8번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드시고 쉬었다 하시죠.